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1월 15일 새벽 3시 50분입니다. 비트코인을 비반한 암호화폐들이 좀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어요. 그죠? 대부분 파란불이 좀 들어와 있고, 빨간불인 친구가 조금 보입니다. 전반적인 큰 흐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제가 혹시나 20%였나요? 네, 혹시 물려주신 분들 그거는 이제 가만히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면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항상 하락할 때는 최소한 추면은 하지 않겠다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약세 크로스오버 임박 신호 뭐 이제 또 뭐 원주안에는 뭐 골든 크로스 이야기가 되지만 이제는 또 뭐 약세 신호 얘기하고 뭐 난립니다. 그죠? 정신 못 차리죠? 네, 정신 못 차립니다. 네. 8,000달러대? 네. 제가 저기 예전에 공부방 시장에서 900 몇십만 원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지난주 일요일 날, 일요일 날 공부방 시장에서 하고 있고 그 뒤에 뭐 작은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건 이제 시황 같은 거는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액션을 그래 강하게 취할 만한 그런 포인트는 아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렸던 것 같고 그리고 900 몇십만 원 전 선 사이에서 일단은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겠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래량이 들어오는 그런 씩씩한 양봉대들이 들어오고 상승 다이버전 형태가 눈에 띌 때 그때만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들은 그냥 치워버리고요. 이건 맨날 뭐 이렇게 좀 빠진다 싶으면 애들 뭐 공포, 그리고 좀 오른다 싶으면 뭐 골든 크로스 이런 되도 않은 그런 뉴스에 휘말리지 마시고 철저하게 원칙 지켜가시면서 그 좀 인내심도 가지시고 느긋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이트닝 네트워크 2023년까지 비트코인 가격 25만 달러로 이끌 2억 5천인가요? 3억 정도 되겠다 그죠? 한으로 치면 네. 비트코인은 그럴 가능성이 있죠. 저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최대한 일단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바라보고 있습니다. 5천에서 1억까지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있던 흐름에서 이런 조건이 부합이 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그 정도 목표가가 장기적으로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한테 뭐 한 번에 더 이런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되는데 2023년 좀 멀게 느껴지시나요? 저는 별로 안 먼 것 같습니다. 네. 2023년 낼 수도 있지, 그지? 하지만 또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거는 선물 시장이 이제 오픈이 되고 있어요, 그죠? 벡트랑 뭐 CME 등등 선물이 그 오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라는 것은 하락에도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신경을 좀 쓰셔야 되고 어쨌든 현물에 대한 물량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희망 회로들이 많이 돌아간다는 거는 일단은 참 찝찝해요, 그죠? 별로입니다. 이게 너무 많이 안 나와야 돼. 그러니까 좀 많이 좀 너도 나도 막 죽는다 소리가 나와야 그때 올라가거든요. 그래야 이제 조금 있다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희망회로는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골든 크로스나 이제 강세장이 들어오거나 이제 예를 들어서 월봉상 다이버전스 형태가 눈에 띌 때 그때는 저런 뉴스들을 우리가 조금 재밌게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는 있겠습니다. 뉴스도 언제 파동이 언제일 때가 우리가 반응이 오느냐 이런 게 좀 중요해요. 8,000달러대 박스권 지지선 이탈 시 추가하라. 뭐 당연한 거 아닌가? 뭔 이런 걸 뉴스라고 내고 있습니까? 네, 아이고 그죠? 비트코인 다음 반감기에는 가격 오르지 않을 수 있다. 네, 미리 선반영되었을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뭐 이런 이야기죠. 반감기는 채굴에 대한 채굴 양을 반으로 줄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나와 있네요. 네. 자, 미국 CFTC 위원장 이더리움 포스 도입 시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겠다라고 돼 있네요. 그죠?
자, 이더리움은 현재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이더리움 2.0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을 스테이킹을 사용하기 때문에 테스트 증권 혹은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네,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 수있다입니다. 수있다. 이와 관련된 그 본질적으로 암호화폐를 취득하는 가장 탈중앙화 된 수단은 채굴이라며 규제 기관 입장에서 스테이킹 기능을 사용한 네트워크 기반 토큰을 증권으로 불릴 수 있다. 스테이킹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업계가 생각처럼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강조했다. 수있다입니다. 수있다. 네. 바이낸스 US 15일 퀀텀 상장. 네, 퀀텀이 오늘 며칠이죠? 퀀텀이 그래서 불끈불끈한 건가요? 네, 퀀텀. 퀀텀이 시총이 34위네요. 아직까지도 상위권에 존재하네요. 그죠? 네. 리플렛 회원사 인도네시아 해외 송금 라이선스 취급을 했다. 뭐 이런 얘기 되어 있고요. 리플 멕시코와 태국을 포함한 신흥시장의 XRP 결제를 보급 중이다. 네, 이제 뭐 리플 뭔가 하고 있어요. 그죠? 눈에 드러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저는 좀 마음에 듭니다. 네. 차트는 지랄이에요. 죄송하지만 차트는 지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이 지금 당장 막 올라갈 것이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정말로 리플을 믿으시는 분들이라면 뭐 저는 리플을 믿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은 리플을 안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길게 보시는 분들은 뭐 300원이나 200원이나 뭐 거기서 거기잖아? 그죠?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모아 가시든지 하시고요. 나중에 뭐 1000원이 되면 어쨌든 지금 4배, 5배 되는 거니까 제가 생각에는 나중에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리플은 한 1000원 정도까지 궤도는 올라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1000원에서도 안정화가 되고 그리고 또 뭐 안정화 올해도 되고 난 다음에 또 뭐 3000원에서도 안정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리플의 움직임은 뭐 이렇게 다른 차트처럼 파동을 막 그리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 주식의 차트가 아니라 돈, 그러니까 화폐의 물가의 움직임은 그렇게 유동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돈의 관점에서 이제 리플이 장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돈의 관점에서. 어쨌든 300원이면 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리플을 계속 모아가고 들고 계시고, 물려있으신 분들이 이 가격에 팔면 바보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1000원 위에 물려계신 분들은 리플이 100원이 되더라도 팔지는 마시고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300원이면 그때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기가 아니라면 언젠가는 올라갈 거예요. 네. 블록체인 공간 미국이 주도해야 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요. 암호화폐 99% 유동성 부족으로 투자 부적격, 유동성 1위는 테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화폐라고 말을 하면서도 거래를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인가라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화폐라고 하면서 왜 거래를 안 하죠? 그죠? 화폐라고 하면서 왜 수수료를 떼가야 되고, 뭐 엄청, 거래소에서 수수료 엄청 떼가지고, 화폐라며, 화폐가 아니라고 봐야지. 화폐 가치를 띌 수 있는 종목은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리플,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은 얼마 전에 반틈 소각했죠? 소각을 한순간에 스터리라는 제 눈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사기꾼이라고 머릿속에서 박혀져 버렸고요. 스텔라는 뭐 물론 이제 세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워낙 이제 저점권에 가깝기 때문에 반등을 조금씩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소각 한 순간 맛이 가버렸고, 적시나 뭐 과거에도 펀디 1000억 개, 그지? 펀디가 1000억 개 0.25원이죠? 막 갔죠? 0.25원에 1000억 개면 500억입니까 시총이? 하여튼 200억입니까? 어이구, 대단합니다. 그죠? 막 가버렸고, 설거지해서 그냥 먹고 짠 거고, 그분들은 여러분들 돈을 먹고 잘 행복하게 살고 있겠죠. 그래서 하여튼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항상 신중하게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 이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가치를 띄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시고, 인마들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적어도 네 노력에 대한 대가로 내 돈을 맡겨줄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막연한 희망회를 돌리고 있는 뭐 시기냐, 신의 땡땡, 그리고 뭐 저는 그 사람을 잘한지 모르겠는데, 히읗이라는 H 채널을 운영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뭐 리플이 2만원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좋다고 사람들이 막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딴 거는 뭐 한 1, 2만 나오던데 리플 얼마 간다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 그만큼 우리나라에 리플 물리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직까지도 리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저도 리플을 기본적 분석으로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야 리플의 움직임을 시작을 하겠죠.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리플사가 공급하고 있는 리플의 물량을 어느 정도 다 공급이 되고 나야
그리고 움직이겠지. 리플은 내년 말 정도에서 이제 큰 결판을 지을 겁니다. 아마 스위프트 시장 관련돼서 제가 알고 있는 뉴스인데 내년 말 정도, 2020년 말에 스위프트와 아마 단판을 지을 거예요. 이렇게 합의를 하든지 스위프트 쪽에 이제 달려들게 되면 아마 그때 1,000원 정도에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차트적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니까 하여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덕된 희망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네. 간다 해도 의미가 없는 거야. 어차피 여러분들 물려있어서 막 괴로우시지만 리플 막 1,500원, 2,000원에 물려 계신 분들 리플 2,000원 가면 팔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제 생각엔 99%는 못 팝니다. 더 갈까봐요. 자, 어쨌든 요 정도 네, 뭐 나와 있고요. 차트 또 간단하게 보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입니다. 저는 뭐 이거 좋아요인지 싫어인지 그것도 잘 보지도 않고 마음이 안 좋아요. 그런 거 봐봤자 상처만 받으니까. 좋아요를 막 눌러주시고 댓글도 써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뭐 악플 하나 그 싫어요 하나에 상처를 받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자, 13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그때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아마 크게 매수하지 않고 20% 정도 사신 분들은 가만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계셔요. 가만히 계시고 이제는 기다리셔야 돼요. 이 파동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흐름에 있어서 이 그림이 나중에 뭐 꿀렁꿀렁 뭐 꿀렁꿀렁꿀렁 이렇게 이 저점 그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털고 나오셔야 됩니다. 안타깝게도 손절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모습처럼요. 여기 정도로 볼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위협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꿀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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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는요 이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뚫고 올라갈 것이냐 이런 부분을 봐야 될 텐데, 제가 예전에 비트코인 시향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로 드렸을 거예요. 주봉급에서의 시향을 하면서 여기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 1,450만원 정도의 목표치가 형성이 되게 되고, 이 가능성과 이 가능성이 두 개가 있다 이걸 보면서, 그죠? 두 개가 있는데 제가 5대4 정도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렇게 5개 이걸로 가는 게 5대, 이렇게 가서 어쨌든 이렇게 가는 거 5,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쭉 기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을 4. 그래서 저는 이걸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나요? 왜 이쪽 시향을 더 높게 보면서도 왜 이걸 기다리겠다라고 말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올라가도 여기는 빠지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설령 올라간다 해도 비트보다는 이 흐름에 대한 예쁜 차트의 알트코인을 더 노려보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메이저급 중에서는 리플이 아니라 이더리움을 추천을 드렸고, 이더리움에 대한 매수 가격이 어느 정도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 이더리움은 신기하게도 수익 상태십니다. 제가 매우 해소했던 가격보다도 수익이고요. 아직까지 여러분이 대응할 여력이 있는 거면 지금 털고 나가시면 집중하면 털고 나가면 그뿐이에요. 그죠? 이게 첫 단추로서의 그렇게 중요한 의미고, 리플 같은 경우는 스웰이 끝나고 나면 이제 그 스웰일 때는 웬만하면 위험하니까 정리하셔라 라는 말씀을 과거에 드렸었거든요. 스웰 타이밍에. 스웰 때는 긴장하셔야 한다. 스웰 때는 긴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스웰 끝나고 지금 약 이 30% 가까운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 정도.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도 정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로서는 두 가지 시황 중에서 일단 여기 돌파를 한번 하겠죠. 할 건 할 겁니다. 이렇게 살짝 하고 나서 이렇게 늘어지는 그림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뭐 낼 것 아니고 두 가지인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 부분인데요. 나중에 이제 여기 사타스톱 펴셨던 분들은 이게 만약에 빠지고 나서 어떠한 흐름이 나오는 모양새에 따라서 이제 반등에 손절하세요라는 말씀을 제가 손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청산을 하고 다음을 기다리는 게 좀 좋아 보입니다. 예전에 여기였었나요? 어디였었나요? 제가 반등 손절 시켜드리고 내수를 다시 잡았던 자리가 있거든요. 어디였었지? 여기였었나?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난다. 그죠?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서 반등 손절 하시고
매수를 다시 잡았으니까 수익에서 많이해서 나왔던 그 공식 시장에 나왔던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 상태에서 한 번씩 손실이 나게 되면 저도 이제 좀 자존심 있고 화가 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차트를 막 뚫어져라 쳐다볼 때가 있어요. 이거 좀 잡으려고. 어쨌든 그런 모습이겠고, 자, 어쨌든 이런 모습인데, 지금 현재 일목균형표를 옆으로 뚫고 있어. 그래서 막, 지금 당장 뭔가 이렇게 크게 뭐, 이게 무조건 쭉쭉 빠지냐, 뭐, 이렇게 얘기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파동 자체도 혼조세고요. 혼조세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를 노릴 거냐, 말 거냐, 뭐, 애들 뭐, 요 빠진다고 데드크로스 이야기하고 앉아 있는데, 진짜 우습죠, 그죠? 이 얘네들은 어떡할 건데, 얘네들은. 그죠? 그리고 또 무슨 이야기고, 이동평균에서 이렇게 조정이 와다가 이렇게 눌림이 오고 이렇게 다시 돌아갈 때, 이때 만약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이제 기다리고 있는 흐름이 이런 흐름이죠, 그죠? 이평선상 이렇게 늘어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주봉 골반이 완전히 수렴이 되고, 여기서 이제 꿀렁꿀렁거리 파동이 나타나게 된다면 여기서 움직이는 건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흐름처럼 갖고 있던 돈을 좀 부수면서 투자하셔도 좋습니다. 누가 왈가왈부 하기 전에. 그죠? 그리고 주가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 글이랑 어떻게 나와야 된다? 알고 계시죠? 이제 이런 모습. 그래,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면 여기는 아주 강한 매수 시점이 됩니다. 이건 말씀드린 아주 강한 매수 시점이에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자, 이때는 뭐 비트뿐만 아니라 알트까지도 엄청난 상승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은 미련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저는 이걸 볼 거니까. 600만원, 비트코인 600만원 여기서 공매도 때려버릴 거라니까? 그죠? 공매도 때려버릴 거라니까. 그래서, 물론 올라가는 포인트, 모습과 뭐 파동이나 이런 것 다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 올라가게 되면 공매도 때려버릴 포인트가 돼서, 특히나 급하게 올라가면 말입니다. 올 연말에 막 갑자기 크리스마스 릴리처럼 비트코인 다시 2천만원 가니, 죄송합니다. 이 지랄 떨면, 전 요 꼬다에서 공매도 때려버릴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런 모습이 낫다, 비트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이 낫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물려있으신 분들, 비트가 크게 물려있으신 분들은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뭐 알트들도 뭐 크게 볼 건 없습니다. 뭐 리플도 뭐 말씀드렸던 부분이 큰 변화도 없고, 뭐 보시다시피 뭐 그죠? 변화도 없고, 그리고 뭐 바닥에 조금 신호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차트 오랜만에 조금 좀 떨어져라 봤거든요. 그래도 구경할 만한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르고 같은 종목, 네, 아르고 같은 종목은 뭐 저는 이 어딘가에 매수를 걸어놨습니다. 맞춰보세요. 예. 심심해서 좀 단타를 좀 한번 해보려고. 심심해서 볼 게 없으니까 심심해서 아르고 같은 종목 눌림목을 좀 잡아보려고 제가 어느 정도 라인에 매수를 좀 노려놨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먹을, 길게 안 먹을 거예요. 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렇죠. 뭐 이거 배짱이거든요. 장사는 배짱이고, 매매도 배짱입니다. 안 오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내가 굳이 지금 목뒤 들어가갖고 손해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자, 아르고도 있었고, 리플 차트. 그쵸? 네, 별 볼 일 없어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아직까지. 네. 리플은 나중에 이 선을 330원 라인, 340원 라인을 좀 씩씩하게 뚫어줘야 대화가 돼요. 그전에는 별로 볼 필요가 없는 종목입니다. 그죠? 여기서 차라리 여기를 좀 살려줬어. 제가 말씀드린 여기서 올라갈 때 수위를 올라가서 사회를 강하게 뚫어줘야 리플이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못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겠죠. 꿀렁꿀렁거리면서. 그리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흐름이 들어오겠죠. 물이 들어오겠죠. 주봉 입장에서도 지금 이제 주봉이 꺾여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5주 빠지고, 그 다음에 3주 정도 돌리고, 그러면 12월달 돼야 뭔가 나올 겁니다. 이거는 12월달 돼야 뭔가 나오더라도. 그러면 그때 안 나오면 또 빠지는 거야. 그럼 얘랑 같이 빠져야 되거든. 20주 빼야 돼요. 그러면 요 정도에서 쭈루루루.
그럼 여기지 뭐. 그럼 여기 오면 전 사겠지. 이제는. 이해되시죠? 네, 여기 오면 사겠지가 아니라 여기 오면 또 매수를 노리겠죠. 매집을 하겠죠. 매집하는 거 보셨잖아. 이더리움 샀다가 봤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지? 그럼 매집 형태를 띠겠죠. 그리고 올라가 버리면 갖고 있는 것만 갖고 가버리고. 얘가 일어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20주평이 위에 있잖아요. 그죠? 20주평 위에 있지만 20주평이 조만간에 누울 겁니다. 이렇게. 20주평이 조만간에 눕게 될 것이고, 이렇게 눕게 될 것이고, 여기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여기를 바라보러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돼야 리플이 사는 그림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뛰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쯤에서 노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보다 좀 비싸더라도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상승 다이버스 완성이 되니까. 그리고 20cp 돌릴 테니까. 그럼 다이버스에서 거래량 게 탁 들어오고 뭐 거래량이 탁 생기면 그 영봉 하나 밑에 손절 탁 주고 들어가 보는 거라고요. 잘릴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든가. 안 나오면 안 해야 돼요. 이 종목은. 자, 그렇고요. 이더리움 말씀드렸고, 이더리움도 뭐 쏘쏘입니다. 그죠? 지금 뭐 크게 볼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박스권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자, 비트코인 캐시도 볼 게 없고, 뭐 디마켓인가요? 네. 저는 디마켓을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이거 안 쓰고 있었었는데, 디마켓을 또 우리 공방에 계시는 분이 되게 감사하게도, 네, 보여도 되죠. 이거 이러면 좀 가려야 되겠다. 뭐 공부방이에요 여기는. 네, 제가 쓰는 게 이제 몰라. 뭐 일단은 이 사람 또 뭐라 했길래? 젤님이 오전 1시 15분 한번 볼까요? 네. 어쨌든 둘이 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같이 막 쏩니까? 뭐 장난치고 놀아요. 이러고 뭐. 근데 산삼님이 배운 대로 거래량 증가하면서 우리가 일단 눌렀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파동이 어쩐지 몰라도 기본적으로 보셔야 될 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그래서 산삼님 이제 배운대로 하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수익을 좀 내시고 하셨으면 이런 자리 보이죠, 그죠?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올라야 돼요. 이렇게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뭐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다이버전스 나오고 있죠. 오케이, 잘 보셨네요. 한 4시간 차트 다이버전스 나오면서 거래량 나오면서 증가되면서 올라가더라. 그래서 눌러봤다. 그쵸? 디마켓 117 외속가 손절 이거 금액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겠고. 2시에 시작하셨네. 1시간 차트로 봐야 되겠네. 요거를 올라간 요 꼭다리를 돌파 딱 하는 순간 시향을 내주셨구나. 그럼 지금도 몇 퍼센트 117 10 매수가 탁 잡으셨나? 117 꼭다리 밑에 꼭다리 잡았네요. 그죠? 그렇지? 그렇지?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수렴도 했고, 그죠? 4시간 볼배 수렴도 하고, 쌍바닥 다이버전스 그리면서 그냥 증가되면 올라가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그 리버셜 차트도 뭐 흐름도 나오고 있고, 정별 흐름도 나오고 있으니까 노려봄직했다. 그런 관점이면 충분히 좋았던 부분인 것 같고, 글쎄 이게 계속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잡으셨으면 익절로 사셔야 됩니다. 네, 만날 말씀드리지만 익절로 사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일단 한 번 더 갈 것처럼 보여지긴 합니다. 조금 더 130원 정도까지는 일단은 무난하게 가지 않겠는가 싶지만, 그래도 룰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무너질 수도 있거든. 몰라. 그리고 보시면 4시간 차트상 우리 골든크로스는 22평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에서 우리가 소파동들을 분석해 볼 수 있겠죠. 물론 이건 조금 공격적으로 들어가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약간 너무 좀 공격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지만, 대파동의 스토캐스트들도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그죠? 그리고 이쪽도 2012도 상승에 대한 모습, 다이버전스 형태 여기서 뛰었고 아직까지 상승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으니 일단 한번 잡아봤다. 13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지만 뭐 어떻게 하실지는 그분들 마음이겠죠, 그죠?
자, 어쨌든 이런 모습에 대해서 또 기분이 좀 좋았던, 대범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부분입니다. 네. 자, 뭐, 거래가 들어야 움직이죠. 그죠? 그리고, 제가 심심해서 알트코인 자발트 몇 개를 또 손대 봤거든요. 자발트는 무슨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들어요. 왜냐면 거래량도 적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고 일단 디마켓은 그런 모습이다. 쫄로스 잘 하시길 바라겠고 네오도 파동이 예쁘게 좀 증가했네요. 끝났네 그지? 예. 아시죠 이거? 거래가 줄었다 그죠? 물론 네오의 파동은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네오 이거 뭐 어쩔 수 없지 뭐 제가 했던 것 같은데 여기 가면 잘라야 되죠. 이건 공식이죠 그죠? 하지만 이제 골든 크로스를 싹 내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네오는 뭐 어쩌겠습니까? 조정파 일단 봐야 되지 무조건 그죠? 씩씩하네요 네오. 자, 뭐 이건 뭐 됐고 지나가 버린 거 뭐 어쩌겠노. 제가 이거 꼼꼼하게 챙겼었어야 됐는데 그치? 저도 사람인지라 갚버린 건 아깝더라고요. 지금 사기. 에이다. 허허. 그건 안 봤던 종목이라서 네, 고민을 좀 해봤고요. 네. 자, 아까 전에 누구더라? 퀀텀이 상장돼서 움직이는 거죠? 네, 상장돼서 움직이는 건데 그래도 움직임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 네오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그죠? 아무래도 중국 주식 다 비슷하게 중국 주가 비슷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글쎄, 일단 요 거래량으로는 얼마나 갈지. 요 거래량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요 거래량은 꽤나 의미가 있는 모습이고 여기 설거지 한번 했고 움직였고 조금 더 다지다가 어떻게 될지, 그죠? 퀀텀은 안 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아서 하세요. 네, 그런 종목 때문에 안 본다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캐리 프로토콜 캐리 프로토콜 일단은 캐리 프로토콜 있잖아요. 나중에 내일 정도에서 한 4.8원을 한번 때려주면 그때 한번 관심 가집시다. 4.8원에서 5까지 5 가까이 5까지 한번 때려주면 그때 관심 좀 가져봅시다. 캐리 프로토콜. 네. 지금은 조금 애매하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잡아내기 조금 빡셀 것 같고 어쨌든 네. 약간 무효화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잡주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시총 12에는 다 잡주예요. 죄송합니다. 네, 잡주다 보니까 이 파동이 약간 무시되는 경향도 좀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캐리 프로토콜 왜냐면 그래도 이렇게 죽어 있다가 여기 거래가 들어오면서 이제 맥동을 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요거도 잘 하면 이제 한 11월 달 해가지고 또 먹을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방송하면서 챙겨볼게요, 이제. 예, 자발트들의 움직임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코스모스는 많이 갔던 종목이죠. 네. SV는 올리고 나서 지금 빠지고 있는, 종초정 주고 있는 그런 스타일이고, SV는 파동 좁았네요, 그죠? SV가 이뻐 보이면 안 되는데, 지저분합니다, 파동이, 근데. 13만 7천원?
13만 7천 원 정도에서 한번 살짝 정찰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3만 7천 정찰만 하시고요. 네. 깨지면 여기거든요. 그땐 기다렸다가 뭐 2차 정찰 한번 살짝 해보고 30%까지 채워놓고 기다렸다가 볼벤 돌릴 때 볼벤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뚫으면 이제 따라 붙으시면 정답 맞춰서 따라 붙이시면 됩니다. SV도 올 연말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다. 근데 SV 조금 찝찝해서 하여튼 정찰 정도만 일단 해볼게요. 네. 나중에 해보시든지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스팀. 네, 스팀을 이제는 조금은 또 관심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는 못 가더라도 일단 스팀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이죠, 그죠? 엄청나게 많이 빠진 종목이고 여기서 물량 한번 털어먹었고 스팀 충분한 조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길고 거의 뭐 사망하듯이 차트를 만들어 주셨는데 스팀 네.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B팀인데 살짝 이제 거래가 또 들어오니까 한번 살짝 또 신경을 써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린저 밴드도 한번 위로 들어올려 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고 내일 거래도 들어오고 있고 그죠? 네. 스팀 매수 가격은 적당히 눌림목 잡아보세요. 손절도 잡아보시고 제가 뭐 이렇다고 막 지금 현재가 막 끌고 이러진 않겠지. 이제는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러진 않겠죠, 그죠? 일단 스팀 일단 요 캔들은 좀 의미가 있는 캔들인 것 같고요. 요게 깨지면 이 정도까지거든요. 551원, 2원까지는 일단 마음을 열어두시고, 그죠? 여기 오면 좀 잡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건 잡으면 무조건 거의 90% 이상 반등 올 거예요. 이게 뭐 11월 한 중순, 하순 정도에 만약 저기를 때리면 거의 90% 정도 반등 올 거거든요. 그럼 털고 나와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서 스팀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좀 종목 추가해놔야 되겠다, 그죠? 예단 아니고, 뉴스 아니고. 네오는 뭐 디마켓 스텔라는 한번 갖고 네 캐리 프로토콜 자 무비블록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무비블록도 뭐 지금은 아니지만 아까 어떤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무비블록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 네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익절로스 하시죠, 그죠? 당연히 하시겠지. 이제는 뭐 자꾸 쭉쭉 가는 거 기대하지 마세요. 집뚝 가는 거는 반만 들고 가세요. 반만 들고 혹시라도 가더라도 전부 다 들고 가려 하지 마시고. 네. 센티넬 엔진 요 친구도 거래가 들어오죠, 그죠? 지금 작게라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엔진은 숙제가 좀 있어요. 여기를 좀 뚫고 가면 요건 승부사적인 기질이 있으신 분들 뚫고 가면 이제 좀 가겠죠, 그죠? 근데 뚫을지 못 뚫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근데 뚫을 가능성도 좀 있어요. 네. 많이 가면 이까지. 글쎄, 잡알트들, 흔히 말하는 조금 나온 지 오래 안 된 알트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한번 돌릴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폴리메스도, 자, 폴리메스 잠시만 안녕 했던 데가 언제죠? 여긴가요? 잠시만 안녕, 이제 안 볼란다 했다가, 폴리메스도, 그래. 근데 거래가 아직 안 들어온다, 그죠? PT의 거래량이 워낙 적기 때문에 거래가 안 들어오긴 하지만, 그래도, 폴리메스도 이제는 조금 관심을 가져보고. 근데 무턱대고 가는 게 아니라 손절가는 아시죠, 그죠? 볼벤 하단 때리고 다시 빠지면 청산할 거예요. 한 번 때릴 때는 괜찮은데 두 번 톡톡톡 이렇게 굴러가듯이 빠지면 다 털고 나와야 됩니다. 폴리메스도 자 일단 그런 모습입니다. 언제 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자발트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네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이야기를 하고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